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5년 동안 누군가의 일부로만 살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의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완벽하게 보이는 일상 속에 감춰진 건 5년간 봉인했던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여자의 고백으로, 남편이 너무 크다는 신음으로, 그 말 한마디가 내 몸 구석구석을 깨웁니다. 그 순간 저는 느껴요. 나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그런데 왜 그런 말에 가슴이 이렇게 뛸까요? 왜 내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가빠질까요? 얼굴에 붉어지면서도 머릿속으로 자꾸만 상상하게 돼요. 60세의 남자, 정말 대물일까? 어떻게 그렇게 사모님이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섹스, 일주일에 3번, 4번씩 원한다는 섹스, 그 생각만으로도 제 몸이 반응합니다. 손가락 끝이 따끔거리고 숨이 얕아져요. 매일 아침 그 남자의 얼굴을 봅니다. 광한 어깨, 곧은 허리,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존재감.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5년을 함께 지났지만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선이 계속 가까워집니다. 아침마다 떨리는 손, 의도치 않은 시선, 그리고 한 번의 제안, 어깨 좀 풀어드릴까요? 이 간단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첫 번째 손길, 셔츠 위로도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 그 순간 5년간 봉인했던 성욕이 깨어나요. 내 손가락이 그 어깨 위를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내 심장이 자꾸 빨라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손끝이 따뜻해져요. 여자로서의 감정, 욕망, 외로움,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 성욕, 이 모든 게 한 번에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낯설고 그렇다고 멈출 수가 없어요. 복도에서 스친 그의 팔, 그때 받은 전율, 서툰 대화 속에 담긴 의도, 그리고 사모님은 점점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이건 단순한 감정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2박 3일 사모님이 제주도를 떠나고 집에 남겨진 건 나이를 잊은 남자와 오랫동안 여자의 길을 포기한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걸.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원피스, 속옷까지 신경을 썼어요. 내 몸매가 보여질 때 그가 어떤 표정을 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회장님, 오늘 뭔가 다른데요? 그런가요? 응, 정말 다르게 보여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문화센터를 향해 사모님이 나가시고 현관문이 닫힙니다. 그 순간 우리 둘이 홀로 남겨졌다는 감각이 옅지 않게 느껴져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그의 움직임이 신경 쓰여요. 서재에서 나올 때의 발소리, 거실에서 들리는 그의 숨소리, 모든 게 새롭게 들려요. 회장님, 점심 준비됐습니다. 마주 앉아 식사를 할 때 제 손이 떨렸어요. 포크를 들어도 떨려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도 맛을 모르겠어요. 그의 눈빛만 자꾸 생각나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동시에 떠올라요. 이건 잘못된 감정인데 왜 이렇게 간절한 걸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갈 때 나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움직여요. 내가 지나갈 때 그가 나를 볼 수 있도록 윤나 씨 설거지 다 하셨으면 좀 쉬어요. 여기 앉아서 같이 TV 봐요. 평소 같으면 사양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소파에 앉을 때 나는 의도적으로 그의 곁에 가까이 앉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TV에서는 옛날 영화가 나오고 있지만 난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의 온기,
그의 호흡, 그의 존재감 하나만 느껴져요. 시간이 흐르며 나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더 기대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유나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릅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낮고 진지합니다. 그 목소리 하나로도 내 몸이 반응합니다. 네, 회장님, 5년 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유나 씨가 없었으면 이 집이 이렇게 편안하지 못했을 거예요. 특별하다는 말에 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내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거리가 더 좁혀집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나는 떨려요. 오늘 밤, 내일 모레, 사모님 없이 그와 단둘이 섹스할 생각에 아래가 따뜻해지고 가슴이 철렁거려요. 저녁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들로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해요. 하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만 눈을 마주쳐요.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5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람인데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이건 욕망이에요. 식사 후 거실로 나갔을 때 회장님이 소파에 앉으라고 합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아요. 우리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윤나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참을 수가 없어요. 당신의 그 애무가 생각나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말에 내 호흡이 더 빨라져요. 회장님이 천천히 내 얼굴에 손을 올립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바닥. 나는 눈을 감습니다. 그 적촉 하나로도 내 몸이 반응합니다. 유나 씨, 괜찮아요. 회장님, 그 말이 나올 때 우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얼굴이 거의 닿을 정도로, 그리고 입술이 닿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한 그 접촉. 나는 5년 만에 느껴요. 남자의 온기. 5년 동안 묻어놨던 욕망이 한 번에 깨어나요. 내 손이 자꾸 움직여요. 그의 목에 닿고 그의 셔츠에 닿고 내가 그 단추를 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셔츠가 벗겨질 때마다 내 호흡이 더 깊어져요. 그의 가슴이 드러나요. 60세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 탄탄함. 내 손이 그곳에 닿습니다. 따뜻한 피부, 솟아오르는 근육. 내 손 아래에서 그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내 심장도 이렇게 뛰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뜨거움을 느껴요. 방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키스, 더 급한 손길. 내 원피스가 벗겨질 때 나는 느껴요. 이게 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것이 더 간절하게 만들어요.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 섹스하며 느껴요. 그의 손이 내 몸을 따라 내려올 때 내 피부가 반응합니다. 따뜻함, 만지고 싶은 욕망, 사랑하고 싶은 욕망, 모든 게 섞여 있어요.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를 대해요. 60세의 내 몸이 약할 거라고 생각해서일까요? 하지만 나는 원해요. 더 강하게, 더 깊게, 사모님이 감당하기 힘들었다던 대물이 날 더 느끼게, 미치게 만드는 이 남자 정말 60세 맞나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내보지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자지가 너무 좋아요. 아니, 나도 힘든데 뒤치기, 앞치기, 물레방아까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섹스 이렇게 잘하는 남편, 사모님이 감당하기 힘들어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돼요. 하지만 내게는 이게 행복입니다. 5년 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행복. 내 몸이 반응하고 내 마음이 뛰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시간이 흘러요.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어요. 창 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고 그의 품이 따뜻해요. 윤나 씨 후회 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가 내 이마에 키스합니다. 그 작은 접촉 하나로도
내 가슴이 또 뛰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이 들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사모님께 어떻게 얼굴을 들까? 내가 뭘 한 거지? 복잡한 마음으로 눈을 감습니다. 토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이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옆을 보니 그가 누워 있어요. 자고 있는 얼굴을 보니 더 어려 보여요. 정말 60세일까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내 얼굴이 달라졌어요.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간만에 처음으로 여자로 살아난 느낌.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내 손은 자꾸 떨려요. 회장님이 깨어날 때 뭐라고 말할까? 후회하시는 건 아닐까? 윤나 씨, 벌써 일어났어요. 그가 머리를 비비며 나타납니다. 옛날 연인들처럼요. 안녕, 회장님, 같이 준비할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어깨가 닿을 때마다 내 몸이 반응합니다. 식탁에 앉아 마주보고 아침을 먹어요. 5년 동안 처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 윤나 씨,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은요? 글쎄요, 그냥 윤나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따뜻해져요. 설거지를 할 때. 그가 뒤에서 나를 안습니다. 회장님, 깜짝이야. 미안해요. 그냥 안고 싶어서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어요. 내 몸이 반응해요. 한 번 더 섹스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와요.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단둘이 오후 시간도 함께 보내요. TV를 보고 얘기하고 때로는 그냥 안고만 있어요. 그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 내 등을 어루만질 때 모든 순간이 특별합니다. 저녁이 되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내일이면 사모님이 돌아오신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어요. 내일 저녁 7시쯤 도착한대요. 갑자기 현실이 느껴집니다. 이 행복한 시간도 내일이면 끝나는구나. 회장님, 우리 어떻게 하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나 씨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요. 하지만 사모님께 일단 내일 소희가 오면 평소처럼 지내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네, 그 밤 우리는 또 서로의 팔 속에 안겨 있어요.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애틋해요. 우리의 접촉은 더 섬세해지고 우리의 움직임은 더 느려져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내 몸이 그를 기억하고 싶어요. 일요일 아침 오늘 저녁이면 사모님이 돌아오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는 침묵 속에 시간을 보냅니다. 모든 게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우리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모를 흔적들을 지우고 침대 시트를 갈고 환기시킵니다.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7시 정각 현관문이 열립니다. 다녀왔어요. 사모님의 밝은 목소리. 어서 오세요. 사모님 표정은 밝지만 제 가슴에는 죄책감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사모님이 돌아온 후 2주가 지났어요. 수요일 오후 사모님이 문화센터에 가시는 시간이 우리만의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라요. 더 조심스럽고 항상 불안합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사모님이 외출하시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윤나 씨,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대답은 거짓이에요. 매일 사모님을 보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괴로워요. 그 오후 우리는 거실에서 섹스하며 느껴요. 하지만 이전만큼 편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현관문 소리가 신경 쓰이고 시계를 자주 보며 회장님, 사모님이 5시쯤 오신대요. 빨리 얼굴에 사정해 주세요. 미칠 것 같아요. 불안해서요. 알겠어요. 우리는 빨리 하고 옷을 입어요.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사모님이 저를 불렀어요. 윤나 씨, 남편 빨래 좀 이상한데요. 제 얼굴이 빨개집니다. 요즘 속옷을 너무 자주 갈아입는 것 같아요.
운동을 많이 하시나? 아,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 목으로 넘어가기 힘듭니다. 근데 이상한 건 남편이 요즘 골프도 안 치는데 말이에요. 사모님의 눈이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감춰왔던 모든 게 드러나려는 순간 같아요. 그날 저녁 회장님께 급히 말씀드립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눈치채고 계신 것 같아요. 회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이건 위험하겠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분간은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건 끝이어야 한다는 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여기서 잠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황혼에서 피어나는 더 많은 이야기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감정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요일 오후 우리는 마지막 섹스를 보냅니다. 이전과는 달리 더 강하게 깊숙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 간절하게 서로를 느껴요. 우리의 움직임은 더욱 서로를 미치게 하고 한편으론 느리고 부드럽게 이 순간이 이 섹스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끝이어야 한다는 걸. 윤나 씨, 정말 고마웠어요. 66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저야말로요. 60세에 다시 여자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오래 안고 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껴요. 관계를 정리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그를 마주치는 게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적응되어요. 9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거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회장님을 봐도 평온합니다. 아니, 평온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아요. 아니, 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시간들이 떠올라요. 행복했던 순간들, 가리고 끝없는 죄책감. 여러분, 지금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나요?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 있거나 빠질 뻔한 적이 있거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망과 외로움은 남아있지만 분별력 또한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충동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위험합니다. 만약 외롭다면 인정하세요. 그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세요. 혹시 실수를 했다면 자책만 하지 마세요. 바로잡으려 노력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박 회장 댁 가정부 서윤나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회장님을 봅니다. 담담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가슴은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사모님을 봅니다. 미안한 마음을 담아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게 제 일상이고 제 자리입니다. 39세에 경험한 마지막 사랑,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교훈을 남겼어요.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살아있다는 것, 하지만 그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 한순간의 충동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 가리고 실수를 해도 바로잡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싶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그 감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표현하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감정들과 그로 인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황혼의 지혜였습니다.